퇴직 후 전문 분야 강사로 활동하기 위한 준비사항 8가지 중에 1, 2, 3, 4번은 앞 시간에 다뤘고요. 이번 시간에는 5, 6, 7, 8번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사항 5번째.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업으로 만들자. 자신의 업은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좋아하는 것을 업으로 삼거나 직장에서의 직무가 자신의 업이 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기준에는 경쟁에서의 자신감입니다. 아무리 좋아해도 자신감이 없으면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겠죠. 즉 업이 될 수 없겠죠. 취미를 자신의 업으로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가령 손재주가 뛰어난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만드는 기술이 업이 됩니다. 스텐실, 프라모델, 피규어 만들기, 가구 만들기, 그림 그리기 등등 이런 것들은 취미이면서 동시에 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돈을 벌 수 없다면 이것은 단지 취미에 불과합니다.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뛰어난 재능과 기술을 갖고 있지만 업으로 연계시키지 못한 경우는 대개 수입을 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입의 규모를 떠나서 일정한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수입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업으로 만들 때 잠재 고객과의 소통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입을 전제로 하지 않고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노력이 선행돼야 됩니다. 이 말은 홍보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의 노하우 대부분을 HRD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카페에 가서 무료로 공개를 했습니다. 알리는 거죠. 저를 알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그 카페에 들어오는 저희 잠재적인 고객들이 궁금해하는, 알고 싶어하는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정말 저의 도움을 필요하다면 연락하게 되겠지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홍보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수익이 따라오게 됩니다. 취미의 전문성까지 받쳐주면 금상첨화입니다. 전문성은 제도권에서 인정해주는 학위나 자격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같은 자격증, 전문성을 언제 취득하느냐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학위는 없습니다. 그냥 학사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자로서 13년 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6번, 업에 관련되는 오리지널을 확보하라. 해당 직무를 오랜 시간 동안 경험을 하면서 성공한 그런 경험을 했다면 당연히 전문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또한 해당 직무와 관련된 국가에서 공인해주는 인증 자격이 있다면 그것도 전문성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전문성은 지금 희소성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분야라면 의미가 없죠. 그리고 오랫동안 일을 열심히 경험을 했더라도 고객이 없고 고객으로부터 금전적인 보상을 얻을 수가 없다면 전문성을 인정받았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은 내가 수익을 발생하는 데 필요한 요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직업을 구하지 않아도 전문성을 확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회사에 취직을 안 했는데 관련된 자격이나 학위를 취득한 경우, 석박사 같은 경우도 있겠죠. 학위는 없는데 전문성을 인정받는 경우. 그러니까 재직자는 아니에요. 흔히 얘기하는 오다쿠, 덕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전문성을 인정받죠. 말 그대로 시장에서 전문성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SNS에서 자신만의 컨텐츠로 자신만의 그 컨텐츠에 대해서 지지하는 고객을 다수 확보하고 있다면 장차 광고 수입, 출판 수입이 발생합니다. 유튜브 TV인 경우는 이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블로그나 브런치에 글을 연재를 해서 그 글에 대한 호응도, 반응이 좋을 경우는 출판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출간을 하자고요. 그래서 핵심은 나만의 지식 컨텐츠가 얼마큼 오리지널 있고 지지를 받느냐. 지지를 받는다면 그만큼 돈을 벌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취직을 하지 않고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강좌를 보시는 분 중에 내가 업을 삼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직무 경험이 없어. 그렇다 전문성을 내가 확보하기 불가능한 거냐? 불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직무 경험을 하면 더 금상첨화겠지만 설령 직무 경험이 없더라도 간접 경험을 통해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고 나만의 오리지널티가 있다면 그 부분도 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가 되려면 해당 직무에 대한 업에 대한 경험이 있는 것이 경쟁력에선 유리합니다. 직장 밖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분야가 있냐?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업을 삼고자 한다면 그 업을 직장에서 경험할 수 있다면 직장에서 그 업을 경험을 하셔야 되고요. 직장에서 경험할 수 없는 분야라면 굳이 회사에 다니지 않더라도 그 업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디 퇴직하기 전에 그런 경험을 꼭 하십사. 간접 경험이라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간접 경험이라는 얘기는 그것을 잘하는 사람, 말 그대로 뭐 제야의 고수, 이런 케이스를 찾아서 연구하시라는 얘기고요. 회사가 큰 곳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재직 경험이 회사가 큰 곳이라면 그만큼 브랜드력은 더 가중되겠지만 설령 중소기업,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은 회사를 하더라도 그 직무 경험에 있어서는 그렇게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자신이 분야에서 성공 사례를 쌓는 겁니다. 중견기업에서 특정한 직무에 있어서 성공 경험이 많다면 당연히 시장에서 도출되게 되고요. 돋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대기업의 경력으로 입사하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런 케이스도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오리지널은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리지널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나의 분야에 있어서 나의 업에 있어서 고객이 원하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독자적인 유니크한 능력을 갖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7번째, 자신의 능력을 파악하라. 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을 취득했다면 흔히 얘기해서 전문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학력과 자격증이 없다면 스스로 입증을 해야겠죠. 직무 수행 능력 관련해서 그 구별을 할 때 다음과 같은 5가지 능력 구별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해낼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게 회사라면 대개 신입사원이죠. 사원급이에요. 도움을 받아 해낼 수 있는 수준. 두 번째, 타인의 도움 없이 여러 가지 일을 혼자서 해낼 수 있는 수준입니다. 회사에서는 대개 대리급이 해당이 되죠. 세 번째,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에 있어서 타인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회사에서는 대개 과장급에 해당이 됩니다. 네 번째, 해당 직무 관련해서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차부장급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끝으로는 팀장급, 리더급에게 요구되어지는 거죠. 직무 관련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수준. 즉, 직무 수행 능력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나름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입증할 수 있겠지요. 능력을 팔아 부분, 자신의 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필요한 능력과 그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객관적인 진단을 받아보는 거죠. 또는 타인의 평가를 받아보는 겁니다. 그것도 어렵다면 사업자라면 동업계에 있는 주변의 사업자들과 수입을 비교해보면 되죠. 물론 수입 비교는 어렵습니다만 대략 그래도 감을 잡을 겁니다. 그걸 통해서 자신의 능력 수준을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객관적인 자신의 능력은 구체적으로는 나의 상품과 서비스의 구매를 하는 고객, 그리고 고객을 연결해주는 사업자, 이들이 나의 가치를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당연히 인사평가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판정받겠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에 대한 확보입니다. 그래서 전문성 확보 없이 퇴직 후 전문 분야 강사로 또는 지식 콘텐츠 사업자로 활동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준비 단계에 있어서 자신의 전문성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 있어서의 원천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회사에 다닐 때와 퇴직 후 사업자가 됐을 때의 차이점은 사업자가 됐다는 얘기는 각종 제약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픈됩니다. 지식 콘텐츠에 있어서 독자적인 오리지널리티, 나의 유니크한 독자적인 부분이 없다면 사업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공격받습니다.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따라서 애당초 사업자가 되려면, 퇴직 후 사업자가 되려면 자신 능력의 원천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업을 갖는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자신의 능력을 독자적인 원천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입사 후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에 축적된 경험과 지식, 기술이 바로 그 원천이 됩니다. 직장인이 아니라면 특정 분야의 능력자가 보유한 경험과 지식, 기술이 능력의 원천이 됩니다.
이 경우는 전적으로 타인에게 의존한 경우죠. 고객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유사한 경우가 되는 거죠. 독자적인 것보다는. 그래서 능력 원천의 경험을 중시하지만 경험을 하기 전에 많은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다녀야만, 회사 다닌다면 유리하지만 굳이 다니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측면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뭐 IT 기술에 대한 분야예요. 회사에서 IT 담당자가 아니지만 회사에 다니지 않더라도 IT 관련해서 내가 전문 기술 갖고 프로그램 만들 수도 있고 세상에 알려서 인정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독자적인 능력의 원천을 확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확보하는 방법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요, 책을 통한 지식 습득입니다. 그래서 사업 초기엔 퇴직하기 전에, 가급적 퇴직하기 전에는 내가 사업으로 할 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관련되는 책들을 많이 습득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맥을 넓혀서 인맥을 통해서 전문적인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어야 되고 간접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사례를 많이 찾아서 자신의 능력에 강화하는 데 활용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그 컨설팅이나 자문 같은 경우 또는 강의를 하더라도 또는 책을 내더라도 사례가 꼭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본 강좌는 제가 경험한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일종의 사례죠. 그 다음에 뛰어난 능력을 갖춘 사람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경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조, 프로젝트에 참가, 메인은 아니지만 그 일의 메인은 아니지만 참여를 해서 그 문제 해결 과정을 관찰자 입장이라도 꼭 보셔야 됩니다. 그 경험도 나의 능력의 원천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런 것 없이 독자적인 원천을 쌓기는 어렵습니다. 저의 경우도 20년간 동일한 HRD 직무를 해왔습니다. 직무 경험도 있지만 20년 동안에 HRD 분야에 관련되는 전문적인 지식 습득도 많이 했고요. 변천하는 과정, 그 전문 분야에 있어서도 이 변천이 있습니다. 그 변천 과정에 있어서도 새로운 지식들을 습득을 했어야 되고요. 그런 노력을 하다 보니 저만의 HRD 직무에 대한 나름대로의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었고 책으로도 나왔고 공개교육으로도 갖고 있고요. HRD 실무 관련되는 공개교육 이틀짜리를 지난 2011년 4월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오늘 시점으로는 누계를 63회를 해왔습니다. 즉 저만의 능력의 원천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게 없었다면 지금까지 그런 교육을, 공개교육을 해오기 어렵겠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설령 경험이 없더라도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부분을 내가 있음을 입증한다면 굳이 경험이 없더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없다면 퇴직하기 전까지 꼭 채우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퇴직 후 전문 분야 강사로 활동하기 위한 준비사항 5번째에서 8번째까지 항목을 다뤄봤습니다.